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말 가꾸미 23기 영상제작 모둠 고치입니다. 이곳은 바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조선어학회 터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이곳에는 조선어학회 건물은 남아있지가 않지만 이렇게 건물 터를 알리는 푯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오늘 조선어학회 터와 관련된 재밌는 역사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그림과 핵심어들을 통해서 조선어학회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는 한글학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조선어학회는 쉽게 이야기해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말을 지키는 데 앞장선 단체입니다. 조선어학회는 주시경 등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전에 창립돼 식민지 기간을 거치며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노력한 학술단체입니다. 이곳은 창립 초기부터 우리말글의 수호와 연구 그리고 보급을 위한 민족의식의 고취에 목표를 두고 활동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광복 후에도 한글 문화와 국어학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꾸준히 전기간행물을 발간해 한글 문화를 보급하고 우리말글의 선양산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대로 맞춤법과 표기법을 정비한 조선어학회는 이와 함께 우리말 사전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은 1942년 봄에 이르러 조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해 가을 조선어 학회 사건이 터지고 구성원 대다수가 검거되고 투옥되는 바람에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이란 1942년 일제가 조선어 학회 회원과 관련 인물을 검거해 재판에 회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조선어 학회 덕분에 민족 정신의 수호인 사전 만들기를 위한 일이 시작되고 이를 통한 글의 연구 및 정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제는 한글 말살을 꾀해 각급 학교와 공식 모임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고 이들을 해체시키고 싶어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해 10월 함흥영생 여자 고등학교 학생 사건을 조작하여 조선어 학회 회원과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기차 안에서 우리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경찰은 트집 삼아 이들의 교사인 정태진을 체포하고 그가 관여하던 조선어학회의 33인의 회원을 체포하며 결국 조선어학회를 해체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개화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한글이지만 실제로 보급되어 매체 등을 통해 대중화된 기간은 짧았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일제의 식민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한글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한 편이었죠. 그러나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한편으로는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맞춤법 통일안 마련에 힘을 기울였답니다. 그 결과 1933년 10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고 1936년 10월에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학회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래어와 외국 인명 및 지명에 관한 표기를 통일하면서 1941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람일기의 저자 이병기 선생도 함께 참여해 국어 연구와 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는 큰 사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사전은 16만 4,125개의 어휘를 수집해 한국어로 풀이한 사전입니다. 이곳에는 순우리말, 한자말, 외래어, 관용어, 사투리, 은어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총 6권으로 1권과 2권의 이름은 조선말 큰 사전으로 지은이가 조선어학회였으나 조선어학회가 한글학회로 개칭되면서 지은이가 한글학회로 바뀌고 책명도 큰 사전이 되었습니다. 큰 사전이 특별한 이유에는 3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반어뿐만 아니라 전문어, 제도어, 고유명사, 옛말, 이두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종합사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표준어와 버려야 할 말에는 표시를 하고 특수한 음소 변동의 부분에는 한글로 발음을 표시한 규범적 사전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석만이 아니라 용례 및 관계어들을 들어 문맥과 어휘 구조를 명기하려고 한 최초의 구조적 사전이라는 것입니다. 종합적, 규범적, 구조적인 특징으로 큰 사전이 무척이나 대단하게 다가옵니다. 이제부터는 한글 가온길로 넘어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광화문에 위치한 한글 가운길을 소개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던 경복궁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일대에는 한글을 널리 알리고 지켜온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특히 이곳 한글 가운길에는 주요한 이야기와 역사적 흔적들이 모여있는 한글의 중심길입니다. 여기서의 가온은 가운데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한글이 우리 삶과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뜻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글을 지키는 데 앞장선 한글학회와 한글을 널리 보급하는 데 노력한 주시경 선생의 집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 개의 한글 가운길 중 주시경 마당과 한글회관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주시경 마당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데 널리 애쓰신 주시경 선생의 일대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시경은 1876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 배제학당을 졸업한 후 1896년 독립혈폐로 활동해 조세필의 언문조필로 있었습니다. 이후 1907년 지서경이 만든 국어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한 뒤 국어연구학회를 조직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적는 문자, 기음 문자와 뜻을 적는 문자인 기사 문자를 나눈 뒤 기음 문자가 훌륭한 것이므로 한자 대신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또한 주시경은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를 제자들과 더불어 편찬했습니다. 그는 국어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족적 자각을 갖게 되었으며 민족의 상징인 한글을 통해 민족과 국가를 온전히 보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주시경은 조선어 학회의 뿌리가 된 국어학 연구회를 만들고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우리말에 있어서 의미가 깊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한글을 사랑한 미국인 헐버트를 아시나요? 헐버트는 주시경의 스승이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유경공원의 영어교사였던 헐버트는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만들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종을 도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썼는데 특히 헤이그 특사 파견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줘 이준, 이상설, 이휘종 등 헤이그 특사와 더불어 제4회 특사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결국 헐버트는 일제에 의해 추방되었으나 다시 입국해 자신의 소원대로 한국 땅에 묻히며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앞서 조선어 학회터에서 설명했듯이 한글학회는 본래 조선어 학회였습니다. 이곳은 1908년 8월 31일 주시경과 김정진 등 당대의 지식인들이 우리 민족의 문맹을 깨치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자 세운 민족학회이자 우리나라의 최초 학술단체입니다. 한글학회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1908년 주시경과 김정진 등이 창립한 국어연구학회를 모체로 시작했으며 1911년 9월 3일 배달 말글 모듬으로 이름을 바꾸고 1913년 3월 23일 한글모로 바꾸어 1917년까지 활동을 하다가 4년 동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1921년 12월 3일 임경재, 최두선 등이 모여 국어연구 및 국어운동단체인 조선어연구회로 이름을 고쳐 재건하였으며 이후 10년 뒤인 1931년 1월 10일 총회 결의에 따라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고쳐 재건했습니다. 광복 뒤 1949년 정기총회에서 다시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날 한글학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창립 당시부터 단순한 학문 연구만을 위한 학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시경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그의 정신과 학문을 이어받는 데 힘쓰고 국어학의 원리와 이론을 연구하는 한편 말과 글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지키고 불어넣는 일을 실천했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번엔 한글학회의 역할을 소개해 볼게요. 이곳은 1930년 12월 총회를 통해 맞춤법 통일, 표준말 제정, 외래어 표기
시법 통일 등을 결의했고 1933년 10월 29일 한글날 기념식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 3년에 걸쳐 제정한 것으로 한국어 정서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공통어가 될 표준말 확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학회는 조선어 표준화 사정위원회를 두어 1935년 1월부터 1936년 8월까지 표준말 사정을 끝내고 그해 10월 28일 한글날에서 사정한 조성어 표준말 모음을 공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복을 맞은 혼란기에는 우리 말글 교육의 바탕이 되는 한글 첫걸음, 초등 국어 교본, 중등 국어读본의 교과서를 편찬, 보급하였으며 한글 강습회와 세종 중등 국어 교사 양성소를 통하여 국어 교사를 양성하기도 했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큰 사전 편찬 사업을 마치기도 했으며 광복 후에도 꾸준히 우리말 글의 교육과 보급 등 각종 우리말 글 진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